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봄볕은 꽃을 피우게 하고 닫힌 창문을 열어놓게 하지만 우리 피부에는 불청객이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봄철에 피부 트러블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고운미래 네트워크 클리닉 임건묵 원장과 함께 봄철 피부 색소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봄이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기미와 주근깨, 또 잡티. 봄철 자외선은 가을철보다 1.5배가 강하기 때문에 깨끗한 피부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색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봄철 피부 색소를 관리하는 적극적인 치료법에 대해 임건묵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요. 봄이 되면 안색이 더 어두워지고 또 기미랑 잡티 같은 게 진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요? 얼굴 색소도 보면 네. 이제 좀 겨울철에 추울 때는 좀 숨고 더울 때는 좀 올라온 듯한 그런 좀 사이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쯤 되면 얼굴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좀 환해지는 느낌을 받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봄이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외출도 잦게 되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겨울보다 좀 강해진 자외선의 노출이 많게 되고 그러면 색소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환자분들이 요새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하면서 외래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분 탓만은 아니었네요. 근데 그렇다고 봄이 됐는데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도 많은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이제 피부 때문에 집에 있다라는 것은 좀 우울하죠. 예. 이제 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꽃들이 이제 서로 봐달라고 막 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가루가 날리게 되고 그러면 꽃가루 알러지도 생기게 되고 또 이제 겨울 내내 보습에 신경을 많이 쓰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제 보습에 이제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건조증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건조증에 의해서 이제 뭐 피부 염증이라든가 뭐 이런 각종 피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혹은 뭐 이런 아토피성 피부 염증이나 뭐 알러지나 꽃가루 알러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적당한 투약과 그다음에 연고 치료 그리고 보습 관리로서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 기미 잡티 등의 색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의 예방의 첫 걸음은 사실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예.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적당한 자외선 차단제를 바름으로써 뭐 이렇게 기미 색소의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것은 아침에 발랐으니까 이제 끝 그러시면 안 되고요. 좀 예.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색소 침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고 나서 예쁘게 마무리까지 하고 선크림,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다시 덧바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보면 이제 화장을 지우고 또 다시 바른다라는 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네네. 또 요새는 이제 뭐 선블럭 기능이 있는 뭐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컴팩트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렵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색소는 더 진해지고 또 없던 색소들도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게 되는데요.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색소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럴 때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적극적인 치료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뭐 전문적인 색소 치료를 이제 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색소 치료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레이저로 색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레이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은 뭐 색소를 침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레이저, 뭐 기미, 흉터 레이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장 많이 오시는 것이 표피에 있는 이제 잡티들과 검버섯 등을 이제 제거하러 많이 오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눈에 많이 띄니까 이제 그걸로 네.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이것은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IPL이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식이냐면 순간적으로 강력한 빛이 이렇게 반짝하고 나가서 일반 살들은 영향을 주지 않고 검은색 색소를 띠고 있는 병변들만 가피를 앉혀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개발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뭐 효과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레이저로 평가받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아주 얕게 있는 경우, 뭐 점이라든가 아니면 또 굉장히 얕게 있는 그런 병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 빼는 레이저로 알려져 있죠. 이제 CO2 레이저라는 이제 그런 레이저로 살짝 제거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그냥 레이저 치료를 받는다. 뭐 이렇게 들으면 좀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기미를 없애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가요? 기미 치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사실 이제 기미의 생성 기전이라든가 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 15년 이상 좋은 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1064 파장대의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1064 이제 파장대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뭐 Q 스위치 토닝 혹은 롱펄스 토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1064 파장대 레이저 롱펄스 그 레이저를 뭐 그냥 잘라서 쓰느냐 혹은 길게 쭉 나오게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레이저가 달라집니다. 기본 원리를 보면 겉에 있는 색소보다는 밑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깨트려서 기미를 호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근거로 이미 이제 뭐 수많은 의료진들이 많은 좋은 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데 이 방식의 단점이 뭐냐면 재발이 너무 쉽게 되고 그리고 그 재발이 되었을 때 기존의 병변보다 더 까맣게 올라오는 그런 단점이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는 멜라닌 세포도 깨면서 그 멜라닌 세포를 공급해주는 더 밑에 단계, 뭐 모낭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전을 차단하는 방식으로도 레이저를 많이 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1064 롱펄스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차단하는 그 유입도 막고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색소도 깨트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방법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Q 스위치 토닝이나 다음에 롱펄스 토닝, 다음에 1927 나노미터 파장대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이제 트리플 토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보통 기미가 있으면 홍조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홍조까지 있는 경우에는 755 파장대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쿼트로 토닝이라고 하죠. 네 가지니까 쿼트로 토닝을 하는 방식도 좋은 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얼굴에 딱지가 남는다든지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이제 레이저를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술 직후에는 뭐 1시간 정도 혹은 2시간 정도는 약간 붉게 될 수 있지만은 사실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이런 새로운 레이저 방식으로는 기미가 싹 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싹 사라지는 게 저희 의료진의 숙제이긴 하죠. 근데 네. 기미 치료에 아직까지는 완치는 없습니다. 기미는 꾸준히 개선을 시키고 호전을 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레이저 치료가 끝났다라고 해도 나 이제 끝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 뭐 집에서 열심히 팩도 해주시고 선크림도 열심히 발라주시고 또 뭐 기미 색소에 좋은 음식도 많이 섭취해주고 수분도 많이 섭취하시고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됐을 때 좋은 상태가 유지가 잘 되고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배운다든가 혹은 뭐 뭔가 새로운 걸 열심히 배우는 것도 자기 개발이지만 네. 사실 이런 뭐 피부라든가 이런 자기 이미지를 꾸준히 관리하고 피부를 개선시키고 이런 것도 분명한 자기 개발이고 또 자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색소가 많이 침착돼서 이런 레이저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예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인간의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뭐 완벽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저희가 이제 햇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광선을 쬐게 되면 결국은 뭐 완벽한 예방법은 없지만 네. 다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꼼꼼하게 세안을 하고 적당하게 각질을 제거하고 또 이제 봄철에 찾아오는 춘곤증이라든가 혹은 뭐 피부의 탄력을 위해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고 이런 것은 이제 기본이죠. 네,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수분을 꾸준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섭취했을 때 피부가 네.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백질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고기 종류를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 네, 영양소 중에 단백질이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봄철에는 좀 더 줄이시는 게 좋고요. 또 요즘은 각종 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네. 면 종류의 음식도 좀 줄이시는 게 도움이 좀 되고요. 또 요즘 보면 음식 트렌드까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설탕 섭취를 줄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들은 이렇게 음식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물도 많이 먹고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생기는 각종 피부 트러블과 그런 것을 이제 없애주기 때문에 피부도 맑아지지만 다이어트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임건묵 원장과 함께 봄철 피부 색소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